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트로트 가수 임영웅 29이 지난 4월 4일 담담히 불러 나간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의 첫 소절은 어쩌면 스스로 되돌아보는 말일지 모른다. 이 길이 맞는지, 여기까지 오는 게 맞는지 몇 번이고 되묻고 포기할까 주저했던 시간들을 그는 곱씹고 있었을 것이다. 인터뷰에서 마주 앉은 그는 아직도 꿈꾸는 것 같다 고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명이나 다름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제 음악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좋아요. 그는 섬세한 듯 자상하면서도 가슴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겐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또 누군가에겐 평온한 위안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강함과 고고한 겸손. 임영웅은 공존하기 힘든 이 형용 모순적 성질을 두루 지녔다. 방송으로 약 3개월, 예신부터 6개월간 이어진 TV 조선 미스터트롯 에서진 제니 영예를 안으며 대장정을 마친 임영웅. 그는 최근 몰려드는 방송, 광고, 각종 화보 등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82cm의 훤칠한 키에 손바닥만 한 작은 얼굴을 가진 그는 팬들 사이에서 비율진 젠으로 불린다. 머리 스타일 변화에 따라 더풍 가능 반가능 밤송이용 같은 신조어도 생겼다. 이 겁대는 듯한 춤솜씨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각종 먹먹미, 강아지 같은 귀여움, 짤을 대방출하는 데다 툭툭 터져 나오는 예능감까지. 이런 그에게 각종 러브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팬덤도 막강하다. 그의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5일 만에 1억 4,500만 원을 모아 대한적 십자사에 기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영웅은 하나의 신드롬이 돼가고 있지만 그는 갑자기 오른 왕좌의 자리에 얼떨떨해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트로트를 즐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왔던 일인데 이런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미스터트롯 내선 경쟁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과 경쟁하겠다가 아니라 내 노래를 잘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무대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그 순간을 오롯 이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굶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임영웅은 2016년라는 앨범으로 데뷔했다. 그의 말마따나 꿈에 그리던 데뷔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그 길로 음악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다. 말을 이었다. 앨범을 내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손 벌릴 데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다른 노래를 부른 커버곡도 올리고 행사 현장도 올리고 유튜브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구독자가 서서히 늘면서 팬도 생겼고 미스터트롯이 시작할 때쯤엔 구독자가 25,000여 명이 됐다. 그의 영상은 구독자 수에 비해 영상당 조회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튜브로 수익이 난 건 아니지만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그를 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구독자 2만 명 달성하는데 5년 걸렸는데 미스터트롯 방송 석 달간 40만 명이 넘었어요. 자꾸 이게 꿈인가 싶어요. 그는 살포시 웃음을 지었다. 팬들 사이에서 애착모자로 불리는 모자 아래로 미소가 찬찬히 번졌다. 무표정할 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수술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초등학교 때 다쳐서 30바늘 정도 꿰맸던 자국이다. 녹슨 쇠가 관통한 사고로 그의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 성인이 돼 재수술도 고려해봤지만 입속부터 해야 한다는 대공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포기했다.
이 상처 때문에 노래 부르기 힘들 거라 생각한 적도 있어요. 트로트 가수는 웃는 얼굴이 생명이거든요. 관객과 눈 마주치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더 좋아질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미소를 지으려면 상처 난 쪽에 힘을 더 줘야 해요. 한 관객이 한껏 흥이 올랐다가 제 얼굴 위 상처를 보자마자 놀라는 반응에 혼자 온 적도 있어요. 인생을 걸고 출전한 이명웅은 일찌감치 가수를 꿈꿨다. 경복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뒤 여러 노래대회에 참가했다. 차가 없어 각종 악기를 직접 이고지고 버스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전환의 계기가 찾아왔다. 트로트가 어울릴 것 같다. 는 주변 사람들 위 말에 무심코 출전한 가요제에서 트로트로 대상을 받았다. 2015년 위 일이다. 그즈음 지금의 소속사 대표를 만나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게 됐다. 지금이야 최고의 인기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섰지만 한때는 트로트로 인해 수많은 등 돌림을 경험해야 했다. 유튜브에 차마 못 올린 버스킹 영상도 정말 많아요. 어떻게든 트로트를 알리려고 거리에 나왔는데 발라드를 할 때는 그래도 들어주다가 트로트만 시작하면 등 돌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시 는 분 붙잡고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애원하기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걸고 출전한 절실했기 엘크의 어깨는 더 무거웠다. 언제라도 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그를 엄습했다. 녹화와 첫 방송 간의 시간차는 2달, 방송 뒤 인기를 미리 체감할 수도, 예감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다. 그가 최고의 무대로 꼽는 트로세이드 에이스 전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의미가 남다르다. 3명이 다른 팀원의 목숨이 걸린 경연, 그냥 잘해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전보다 더 낮게 부를 순 없을까 고민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느낄 즈음 마이크로 쫙 빨려드는 소리에 귀가 트였다. 평소 즐겨 부르던 휘파람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길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놓아버릴까 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축적된 시간이 길잡이가 돼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공식 유튜브에서만 2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명웅이 가는 길은 곧 기록이었다. 인생역전 이명웅 1년 전 어머니 교실 무료로 다니며 홍보. 누군지 몰라 반응 냉랭.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 전 자신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무료로 어머니 노래 교실에 다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명웅이 밥블레스 유 2에서 1년 전 무명가수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밥블레스 유 2 MC들이 1년 전에 어떻게 지냈냐? 라고 묻자 이명웅은 차비를 내면서 다녔다. 돈은 못 벌고 일은 많이 했다. 트로트 가수 하면서 무료로 어머니 노래교실 투어 다녔다. 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 노래교실에서 즐겁게 놀고 제 노래를 홍보한다. 고 덧붙였다. 김숙이 어머니 교실 가서 어떻게 하냐? 고 질문하자 처음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분위기가 냉랭하다.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기 위해 여러가지 레파토리를 준비했다. 고 나름의 필살기를 공개했다. 저는 춤을 못 추고 가만히 노래하는 스타일이라 마지막에 살짝 움직이면 참 좋아하신다. 제가 움직일 줄 아는 애구나 하신다. 그리고 반존대를 사용하는데 좋아하신다. 계속 예의 있게 하다가 아들같이 생각해 주시고 손자같이 생각해 주시고 젊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빠같이 생각해달라고 하면 좋아하신다. 어머니 진지 드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아하신다 라고 고백했다.
임영웅은 박현빈이 행사장에서 오빠 왔다 라면서 분위기를 이끄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이에 장민호가 이런 게 다 되진 않는다. 영웅이처럼 차분한 이미지의 아이는 통한다 고 말했다. 1년 전 무명 가수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머니 교실에서 노래 홍보를 했던 임영웅은 미스터트롯으로 인생 역전을 맞아 방송 광고계 섭외 1순위로 등극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은 100만 뷰를 훌쩍 넘을 만큼 주목을 받아 100만 뷰 사나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 시청률 역시 마찬가지다. 라디오스타 뭉쳐야 찬다 밥블레스유 이끼리끼리 등 임영웅이 출연하면 최고 시청률을 올리는 까닭의 히어로 모시기에 분주하다.